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물리학을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은 좌표상에서 벡터 표현과 관련된 벡터 해석학입니다. 지금 이 벡터 해석학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하였고 지금이 5단계거든요. 이 5단계야말로 물리학을 통틀어서 배우는 사람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질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좌표상에서 벡터 표현, 이것이 1번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2번이 F는 ma, 3번은 E는 hν, 아인슈타인 관계식 이거, 또 E는 mc의 제곱,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리고 네 번째가 슈레딩거 방정식. 어떤 물리학자들이 지금 제가 한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단서를 달았거든요. 어떤 단서냐? 물리학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좌표상에서 벡터 표현, 이것을 저는 1번으로 꼽습니다. 왜 이것을 1번으로 꼽냐면은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공부하든지 간에 이공계통에서는 물리학이 다 기본이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넘버원으로 부딪히고 혼동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거든요. 문제를 딱 구해놓고 이 답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을 잘 못 구분한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물리학을 몇십 년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꼼꼼해 가지고 많은 거라도 의구심이 있으면 그것을 파헤쳐버려야 속이 시원한 스타일이 되어 가지고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물리학 문제를 풀면은 수학자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풀다 보면은 플러스로 답이 나왔는데 이 답을 다른 곳에다 대입을 할 적에는 마이너스로 고쳐서 대입을 해야 되고, 또는 마이너스로 답이 나왔는데 이 답을 다른 곳에다 대입해서 또 다른 답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그대로 넣을지 플러스로 넣을지 아주 여러분들 혼동됩니다. 그러한 혼동을 막게 해주는 강의가 되어지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방금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좌표 또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 있죠. 계속 괴롭히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했던 것은 여러분들 완전히 머릿속에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그렇게 할 거니까 외운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갖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벡터 해석학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했는데 복습 딱 3개만 해봅시다. 첫 번째,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도 이동 전 벡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이러한 벡터가 하나 있죠. 벡터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이미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1단계부터 4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개만 복습하고 난 다음에 좌표상에서 벡터 표현, 그것에 한번 나가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벡터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벡터를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시켰어. 이렇게 이동시키고 또 이렇게 평행하게 또 이렇게 이동시켰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벡터와 원래 처음의 벡터는 어때?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벡터 설명할 때 했지요. 분명히 현재 이 벡터는 여기에 있고 이놈을 평행하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켜도 다 평행하게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벡터하고 여기에 있는 이 벡터는 분명히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 다르는데 왜 같은 벡터라고 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 벡터하고 평행이동시킨 벡터하고 같다 라고 가정해 놓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벡터 해석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물리 현상이
이게 같다라고 가정해 놓고 개발해 놓은 이론을 그대로 잘 따라가기 때문에 같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벡터를 평행이동시켜도 이동 전 벡터와 같다. 이걸 복습을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습. 마이너스 A 벡터는 A 벡터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다. 이 말 뜻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A 벡터라고 합시다. 이것을 A 벡터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 벡터는 뭐예요? 이 벡터와 크기는 똑같아. 이렇게. 크기는 즉 벡터의 길이는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방향은 얘는 이쪽을 가리키는데 얘는 180도 반대 방향을 이렇게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두 번째 복수 끝났고 세 번째 복수. A 벡터라는 것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A 벡터의 방향을 곱해 놓은 것이다. 이때 A 벡터의 방향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단위 벡터라고 했죠. 즉 이것은 단위 벡터예요. 이 단위 벡터라는 것은 이것은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뭘 가리켜요? 일을 가리키죠. 물론 뭐 센티미터나 킬로미터나 킬로그램 그러한 단위도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위인데 여기서 말하는 단위라는 것은 넘버 원,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자라고 해놓고 벡터 이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A 벡터의 크기 이것은 뭐예요? 단순히 숫자, 즉 넘버입니다. 넘버. 그렇기 때문에 이 A 벡터의 크기 이것은 A 벡터의 단위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만큼 늘려놓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벡터를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크기는 A 벡터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A 벡터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죠. 그런데 얘하고 곱해주면 마이너스를 앞에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단위 벡터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어떠한 n 방향, 즉 이 방향을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할까? 이 방향을 n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 n 방향의 단위 벡터는 크기는 1이고 방향은 이쪽을 가리키는 것을 n 방향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엇을 약속 한번 해보냐면은 좌표상에서 이제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 좌표를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X방향 또는 X캡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약속을 해 주냐면은 X축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약속을 해 주는 것이죠. 아까 N방향을 N햅 그렇게 했죠. 그래서 X햅 이것은 뭐예요? X축 방향 단위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좌표축, X축, Y축, Z축 이렇게 있죠. 우리가 물리학에서 쓰는 보통 좌표는 전부 다 오른손 좌표입니다. 오른손 좌표라는 것은 오른손을 쫙 펼치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그래가지고 이 네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 있죠. 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X축으로 가리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이쪽 방향 있죠. 이곳이 X축 방향인데 감싸는 이쪽 방향을 Y축 방향으로 잡거든요. 그때 위를 가리키는 엄지손가락 방향을 Z축으로 잡는 좌표계가 오른손 좌표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X축이 엄밀하게 말하면 나온 쪽이죠. X에서 Y쪽으로 돌리면은 엄지가 가리키는 저쪽이 바로 Z축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오른손 좌표계에서 X방향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즉 X축 방향을 향하면서 크기가 1이 되는 이러한 벡터를 무슨 방향이라 그래? X축 방향 벡터 또는 X축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Y캡 이것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겠습니까? Y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Y캡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 이렇게 해서 이 벡터가 바로 무슨 방향이냐면은 Y 방향 이렇게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Z캡 있죠. Z캡 같은 경우는 Z축을 가리키는 이쪽 방향이죠. 그래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는 Z캡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X축 방향 단위 벡터는 X캡, Y축 방향 단위 벡터는 Y캡, Z축 방향 단위 벡터는 Z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X캡 이것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겠습니까? 마이너스 X축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디에서? 원점에서 마이너스 X축 방향을 향하는 그 벡터가 무슨 벡터라고? 마이너스 X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X방향이기 때문에 X방향은 반대 방향, 이쪽 방향이 있죠?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X캡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Y캡은 어떻게 되어질까? Y캡이 이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방향은 어때요? 이 플러스 Y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이것이 뭐예요? 마이너스 Y캡 그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Z캡은 그렇죠. 마이너스 Z 방향은 위가 플러스 Z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Z인 아래쪽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Z캡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러한 벡터를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A라는 벡터가 2 곱하기 X방향 플러스 3 곱하기 Y방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 주냐면은 이렇게 나타내 주죠. 이것 같은 경우는 X, Y 2차원 평면이죠.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그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2X, 이 벡터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2의 X방향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두 개만큼 오겠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이쪽 좌표가 2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2의 X방향, 이 벡터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3의 Y방향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크기는 3, 하나, 둘, 셋.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3의 Y방향이죠. 전체적인 이것이 3의 Y방향 벡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의 X방향 플러스 3의 Y방향 이 벡터를 플러스 시켰잖아요. 플러스 시킨 것을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 벡터 플러스 이 벡터 하면은 어때요? 벡터 합성법은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 벡터. 이 벡터가 어떤 벡터입니까? 이 벡터가 바로 2의 X방향 플러스 3의 Y방향이 되어지는 그러한 벡터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2차원상에서 한번 그려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그젠플은 뭐예요? 3차원상에서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의 Y 플러스 Z 방향, 이것을 3차원상에서 그려보라고 했죠. 3차원상에서 그려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좌표축을 잡겠습니다. X축, 이것을 Y축, 이것을 Z축 그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X축으로는 마이너스 2의 X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X축으로는 X축의 반대 방향으로 갔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마이너스 2의 X방향이니까 크기는 2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2의 X방향이에요.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의 Y지요. 플러스 3의 Y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1, 2, 3 해서 이 벡터. 이 벡터가 무슨 벡터냐면은 플러스 3의 Y방향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Z방향으로는 1Z죠. 1Z이기 때문에 Z방향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자, 이쪽으로 Z방향으로 1.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Z방향 벡터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는 이 세 개의 벡터가 합쳐진 거잖아요.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합칠 적에는 먼저 두 개 합치고 그 결과에다가 또 다른 것을 합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왜? 벡터 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3y를 한번 우리가 벡터적으로 더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지금 xy 평면에서 이렇게 지금 누워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의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E벡타와 또 G벡타를 합쳐 놓은 거죠. 합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제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의 y 방향 플러스 g 방향, 이 세 개를 합쳐 놓은 것이 바로 이 벡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벡터 형태를 좌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벡터를 좌표에다가 그려 넣을 수가 있겠죠. 이때 이 벡터 같은 경우 이 있죠. 이것은 A 벡터의 X방향 성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3 이것은 어떻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A 벡터의 Y방향 성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는 A 벡터의 X방향 성분, 여기서 3은 A 벡터의 Y방향 성분, 그리고 여기 앞에 1은 A 벡터의 G방향 성분,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A라는 이 벡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이 A 벡터의 X방향 성분을 AX라고 하면은 AX의 X방향 그렇게 해주고, A 벡터의 Y방향 성분이 AY라면은 AY의 Y방향 이렇게 해줄 수 있고, A 벡터의 G방향 성분이 AZ라면은 AG의 G방향 성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지요. 이렇게 적어주면 참 보기가 좋잖아요. 왜 보기가 좋아? 아하, 이 A 벡터의 X방향 성분은 AX구나, A 벡터의 G방향 성분은 AG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방향을 다 적어줘서 이렇게 쓰기가 귀찮다 이거야. 그러기래 벡터를 또 간단하게 어떻게 더 나타내냐면은 정의요, 가로를 치고 각 성분별로 X성분, Y성분, Z성분 이런 식으로 적어주기도 합니다. 즉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 같은 것을 보면은 이공계통의 책들은 싹 다 주로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책 같은 것을 보면은 벡터를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여기에서 이 A 벡터 크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루트 A X성분의 제곱 더하기 A Y성분의 제곱 더하기 A G성분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죠.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은 여기 잠깐 먼저 이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현재 이게 A라는 벡터야, 이 빨간 게. 그러면 이 A라는 벡터의 X성분이 A의 X, Y성분이 A의 Y고 G성분이 AG라고 했을 때 A 벡터의 크기 있죠. 이 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더하기 AG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물론 루트 C와 A의 크기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A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그러면 A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A 벡터의 방향은 이 정의에서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A 벡터의 방향을 여기에다 놔두고 A 벡터 크기 자체는 숫자이기 때문에 양변을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A 벡터의 방향은 A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모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A 벡터 크기이기 때문에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더하기 AG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분자에는 AX의 X방향 플러스 AY의 Y방향 플러스 AG의 G방향, 그렇게 되어지겠죠. 무엇이 A 벡터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A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적어진 것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제가 얘기했죠. 물리학 배운 것 중에서 넘버원으로 중요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AX라는 것은 A 벡터의 X성분, AY는 A 벡터의 Y성분, AG는 A 벡터의 G성분 이렇게 된다고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 문제를 풀 적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AX, AY, AZ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 숫자들이 전부 다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요. 왜 그래?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 경우는 A의 X가 뭐예요? 즉 A 벡터의 X 성분이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AX, AY, AZ라는 것은 음수도 가능하고 양수도 가능하고 물론 제로도 가능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좌표상에서 벡터 표현 이거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거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서 AX, AY, AZ 이것들은 부호에 제한이 없다. 부호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0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막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벡터 표시는 어떤 표시만 주로 많이 배웠냐면은 이런 표시를 많이 배웠어요. A 벡터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A 벡터의 방향을 곱해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 벡터의 방향 앞에 있는 이것은 항상 0보다 크다. 왜냐하면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혀져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AX, AY, AZ도 이렇게 적어준 것처럼 의뢰이 얘들도 0보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0보다 작을 수 있어. 단지 0보다 큰 것은 뭐예요? 이것의 크기인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G의 제곱 이것이 A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0보다 큰 거지 AX, AY, AG 자체는 어때요? 얼마든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 거 있죠. 나중에 제가 실제적으로 물리 문제나 헷갈린 문제를 풀 적에 이 강의를 제가 자꾸 다시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AX, AY, AG가 물론 부호에 제한이 없지 즉 마이너스도 가능하고 플러스도 가능하고 이렇게 당연히 이해가 되어지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것을 제대로 못 적용합니다. 왜 못 적용하느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A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즉 양수에다가 A 벡터의 방향을 곱해준 것이다 해가지고 A 벡터는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다 그렇게 알고 있어. 왜?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0보다 큰 것은 무엇이냐면은 A 벡터의 크기로서 루트에서 세 개의 성분들을 각자 제곱해서 더해준 것은 항상 0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세 개 다 제로라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고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고 그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혼동하기 때문에 몇십 년이 돼도 물리학을 그렇게 풀면서 막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A 벡터는 뭐 3의 N방향이다. 이 방향을 N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A 벡터를 3의 X방향 더하기 4의 Y방향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어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너무나 혼동스럽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두 가지 방법을 각자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그 이름을 붙여 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풀 적에는 이것은 어떤 표시 방법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 것이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부호 때문에 혼동되는 일이 없어요. 자, A 벡터의 표시법이 첫 번째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방향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겠고 또 하나는 AX의 X방향 플러스 AY의 Y방향 플러스 AG의 G방향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겠어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학 같은 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괄호로 표현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공계통에서는 주로 이 표현법을 많이 선호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이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을 직접 이렇게 딱 나타내준 벡터 표시 방법을 제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기하학적 표시법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기하학적 표시법을 간단하게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할 거냐면은 기하학적, 그것이 지오메트칼이잖아요. 그래서 기하학적 표시법은 G표시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AX, AY, AG 이것 같은 경우는 좌표 공간상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 그것은 해석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할 때 좌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기에 이러한 표시 방법들은 제가 해석적 표시법이라고 해가지고, 해석적, 이것이 영어로 어널리틱이기 때문에 A 표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크기와 방향으로 딱 나타내는 그 표시를 무슨 표시? 기하학적 표시로서 G표시 그렇게 간단히 나타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좌표상에서 AX, AY, AZ 그런 식으로 표시한 이러한 방법을 무슨 표시법? 해석적 표시 방법이라고 해서 A표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로 한번 봅시다. 이 3차원 좌표 공간 X, Y, G, 이 3차원 X, Y, G 축에 이러한 A 벡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A 벡터는 시점이 원점에가 있지요. 이랬을 때 이 A 벡터의 X 성분은 AX 그렇게 되어지고, A 벡터의 Y 성분은 AY 그렇게 되어지죠. A 벡터의 G 성분은 AG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하학적인 표현법과 해석학적 표현법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관계성을 알아두셔야 기하학적 표현법을 해석학적 표현법으로 금방 바꾸고, 또 해석학적 표현법을 기하학적 표현법으로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A 벡터 있죠? 이 A 벡터를 저희가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하나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 기하학적 표시 방법이고, 또 하나 AX의 X 더하기 AY의 Y 더하기 AG의 G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해석적 표현 방법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 기하학적 표현 방법의 A 벡터의 크기하고 해석적 표현 방법의 AX, AY, AZ 이것들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얘와 얘의 관계요.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이라고? 해석학적 표현 방법에서 AX, AY, AZ는 부호에 제한이 없다. 이것이 오늘 한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석학적 표현과 기하학적 표현과는 관계요. 이러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의 X성분은 AX, Y성분은 AY, G성분은 AG 그렇게 나타내기로 했지요. 이때 A 벡터와 이 X축과는 이 각도를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 A 벡터와 Y축과는 각도를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A 벡터와 G축과는 이 각도를 감마라고 놓겠습니다. 이럴 적에 A 벡터를 X축 방향으로 투영시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A 벡터의 성분 있죠? A 벡터의 성분이 나오는데, 그때 A 벡터의 이 성분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 그렇게 나옵니다. 이 코사인 알파는 A 벡터와 X축 사이각이에요. AY는 어떻게 되어질까?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와 Y축 간의 각도인 코사인 베타 그렇게 되어집니다. AG와 A 벡터의 크기 관계는 어때요? A 벡터와 Z 벡터 간의 각도를 감마라고 했을 때 AG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감마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하나 또 눈여겨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AX, AY, AZ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A 벡터 크기 자체는 다 양수잖아요. 다 양수인데 여기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각도가 90도가 넘으면은 0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A 벡터의 크기 자체는 다 양수지만은 AX, AY, AZ는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에 의해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AX, AY, AZ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호에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넘버1로 중요한 것이 뭐? AX, AY, AZ는 부호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해석적인 표현인 AX 성분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X축하의 각도 코사인 알파, AY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 베타는 A 벡터와 Y축 사이의 각도, AZ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감마, 감마는 A 벡터와 Z축 사이의 각도.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석적인 표현에서, 즉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된 그러한 벡터 표현에서 내적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내적과 이것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봐서 앞으로는 내적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A 닷트 B 벡터는 B 닷트 A 벡터와 같다라는 거 배웠죠.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A 닷트 B 플러스 C 벡터, 이것은 A 닷트 B 플러스 A 닷트 C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거든요. 벡터 해석학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3단계. 그거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X방향, 닷트 X방향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항상 정의를 그대로 따라야 되겠지요. 정의를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앞에 거 X방향 크기 곱하기 뒤에 거 X방향 크기 곱하기 코사인, X축과 X축 사이의 각도는 몇 도? 0도지. 코사인 0도요. 그러면 이것은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X 벡터의 크기는 뭐예요? 이것은 단위 벡터이니까 크기가 1이죠. 이것도 1이죠. 고로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다시 한번 X 닷트 X 이것은 얼마라고? 1. X 닷트 Y 한번 구해볼까요? 이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앞에 거 X 방향 크기 곱하기 뒤에 거 Y 방향 크기 곱하기 코사인, X축과 Y축 사이의 각도는 9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어지죠. 90도.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제로. X축과 Z축 사이의 내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도 똑같죠. 앞에 거 X축 방향 크기 곱하기 뒤에 거 Z축 방향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X축과 Z축 사이의 각도는 몇 도? 2분의 파이 90도.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제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좌표상의 단위 벡터들을 서로 내적을 시킬 적에는 같은 방향이면 1이고 서로 90도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 단위 벡터들의 내적은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이거 너무나 심플하지만은 처음 배운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왜? 앞으로 계속 쓰이니까.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번에는 이걸 한번 봐볼까요? A 닷트 B 플러스 C 있죠? 이것은 A 닷트 B 플러스 A 닷트 C 이렇게 되어진다고 벡터 해석 3단계에서 했지요. 물론 이 말은 또 곧바로 이 말하고도 똑같죠. B 플러스 C 벡터라는 것하고 닷트 A 벡터 같다는 얘기죠. 왜?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배분 법칙을 확장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A 플러스 B 벡터 내적 C 플러스 D 벡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얘를 이렇게 하면은 A 닷트 C, 또 얘를 이렇게 하면은 A 닷트 D, 그 다음에 B를 또 이렇게 하면은 B 닷트 C, 그 다음에 또 B를 또 이렇게 하면은 B 닷트 D. 마치 숫자에서 배분 법칙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가? 즉 이것은 제가 성립한 걸 증명을 했잖아요. 벡터 해석 3단계에서. 근데 이것은 지금 증명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가능한 이유가 그건 여러분들이 증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여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숫자 계산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적은 배분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이제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2의 x방향 플러스 3의 y방향 다트 마이너스 4의 x방향 플러스 y방향 마이너스 g방향,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일단 2x방향 다트 마이너스 4의 x방향, 이것은 내적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에 x 다트 x는 뭐야?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그대로 이네.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하면은 2 곱하기 여기 1이죠. 거기에다가 x 다트 y 방향, 서로가 90도니까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줄 필요 없어. 그 다음 2의 x방향 다트 마이너스 z방향, 이것을 하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에다가 x방향 다트 z방향, 이것은 뭐예요? 90도니까 제로. 그 다음 여기 3의 y 있죠. 3의 y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만 살아남겠어요? y하고 똑같은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 것들은 90도니까 다 0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3의 y방향 다트 플러스 y방향, 이것만 살아남지요. 그래서 이것은 3 이것만 남죠. 플러스 3. 그 다음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없지요. 그래서 이거 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 다음 ax의 x방향 플러스 ay의 y방향 플러스 ag의 g방향, a 벡터 다트 x방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배분법칙으로 해서 이렇게 쫙 해주면 되어지죠. 그런데 얘가 x방향이기 때문에 내적을 할 적에는 어떤 방향만 살아남아? x방향만 살아남죠. 왜? 다른 것들은 뭐예요? 서로가 90도를 이루고 있죠. x방향하고 y방향하고 x방향하고 g방향은 서로가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0되니까 계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만 남냐면은 결과적으로 ax의 x방향 다트 2x, x방향 다트, 이렇게 해보면은 x 다트 x, 이것은 1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 ax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것 같은 경우는 다트 y를 했으니까 다른 건 다 죽고 뭐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ay만 살아남겠죠. 그 다음 이것 같은 경우는 a 벡터에다가 다트 g를 해주면 뭐만 살아남겠습니까? a g만 살아남겠지요.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떠한 a 벡터가 있을 때 그 a 벡터의 x방향 성분은 ax죠. a 벡터의 x방향 성분은 ax인데 이 ax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된다? a 벡터에다가 x방향을 내적시켜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a 벡터가 있다. 이 a 벡터에다가 다트 x방향을 내적을 시켜주면 그 결과가 뭐가 튀어나와? a 벡터의 x 성분만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 다음 a 벡터에 y방향을 내적시키면 뭐만 튀어나와? ay만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a 벡터에다가 g방향을 내적시키면 뭐만 튀어나와? ag, 이것만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어떤 벡터에다가 단위 벡터를 무엇이 튀어나와? 그 단위 벡터의 방향 성분만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적에 제일 많이 쓴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오늘 했던 것 중에서는 몇 번째로 중요해? 세 번째로 중요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적에는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자, a 벡터의 n방향 성분, 이것은 어떻게 구할까? a 벡터의 n방향 성분,
그것도 간단하죠. 여러분들 A, 다트, N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A 벡터의 N 방향 성분이다 그 말이야.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그 내적 정의를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즉 이것이 A 벡터라고 하자. 그리고 이것이 M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하자. 그리고 이것을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A, 다트, N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의 그대로 한다면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N 방향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어때요? 세타죠. 이 세타는 A 벡터와 M 방향 간의 각도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M 방향의 크기는 1이잖아요. 고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이 A 벡터라면은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쫙 늘려 놓았을 때 여기서 수직이 되는 이러한 각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을 적에 현재 이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 즉, 이 길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즉,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죠. 그 크기가. 그러면은 이 방향하고 M 방향하고 어때요? 평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방향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의 N 방향 성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푼 것과 똑같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A의 X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A 벡터의 X방향 성분이잖아요. 이게 A 벡터의 X방향 성분은 우리가 방금 구했잖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A 벡터 다트 X방향 이렇게 해주면은 A 벡터의 X방향 성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A 다트 X는 이것은 뭐예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와 X방향의 각도잖아요. A 벡터와 X방향의 각도는 알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AY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내적으로 나타내준다면은 AY라는 것은 A 벡터 다트 Y 방향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베타 그렇게 되어지죠. 왜? A 벡터 방향하고 Y 방향 간의 각도가 베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AZ는 간단히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낸다? A 벡터 다트 G 방향 이렇게 하면 되지요. 어떤 벡터의 특정 방향 성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벡터와 그 특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서로 내적시켜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몇 번째로 중요하다고?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은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넘버원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벡터의 해석학적 표현에서 각 성분은 부호에 제한이 없다. 그것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벡터의 N 방향 성분은 그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그 사이 각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A 다트 N 방향 그렇게 해주면은 A 벡터의 N 방향 성분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A라는 이 벡터가 X축으로 알파, Y축으로 베타, Z축으로 감마만큼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진 방향을 결정을 해주는 각도가 알파, 베타, 감마죠. 이런 때 우리가 A의 X성분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어지고 A의 Y, A의 Z도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A 벡터 이것을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AX의 X 플러스 AY의 Y 플러스 AG의 G 이렇게 되어지죠. 이럴 때 A의 X라는 것은 방금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 그런다고 배웠죠. 그래서 AX, AY, AZ 이 세 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A 벡터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A 벡터 크기를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나머지 것들을 적어주면은 코사인 알파의 X방향 플러스 코사인 베타의 Y방향 플러스 코사인 감마의 G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 또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에 해당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무엇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학생들은 이거 보세요. A 벡터라는 것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A 벡터 방향이 서로 곱해진 상태잖아요. 기하학적 표현으로.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보면은 맨 처음에 스타트 할 때가 이것이 A 벡터죠. A 벡터요. 그 다음에 A 벡터 크기 나와 있죠. A 벡터 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A 벡터의 방향입니다. A 벡터 방향은 그 크기가 뭐예요? 방향 벡터는 크기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관계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 오늘 한 것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물리학을 배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 이 벡터 해석학 5단계 있죠. 그것은 제가 앞으로 아마 수백 번 얘기를 할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벡터 해석 5단계를 보아라.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